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찰쌤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입니다. 자, 마프 180 공식을 이용한 실제 마프 트레이닝 방법을 말씀드려야겠죠. 러닝워치나 어플 기록에서도 보면 나와 있지만 에어로빅 존, 유산소 구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 심박 구간을 이용한 강도의 운동을 해주는 건데요. 마프 180 공식은 심박수 180에서 자기 나이를 빼는 겁니다. 40살이라고 했을 때 140이 되겠죠. 거기서 A, B, C, D로 카테고리가 나뉩니다. A는 수술이나 큰 병으로 병원 생활을 하고 약 먹으면서 재활이 필요한 그런 경우,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방금 140에서 10을 더 빼줍니다. 130이 되겠죠. B는 A만큼은 아닌 경우, 일반적인 부상에 대한 재활, 과체중, 천식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잦은 면역력이 조금 낮은 사람의 경우,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쉬었다가 시작하는 경우에는 5를 빼줍니다. 그러면 135가 되겠죠. C는 어떤 운동이든지 그래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한 2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꾸준히 해온 경우, 이런 경우는 140 그대로 갑니다. D는 2년 이상 운동을 꾸준히 해온 경우, 어느 정도 몸이 받쳐주는 선수이거나 우리가 흔히 운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겠죠. 이런 경우에는 5를 더해줍니다. 그럼 145가 되겠죠. 여기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찾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40세의 잘쌤이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B에 해당할 거고요. 180에서 나이 빼고 거기서 5 빼면 135가 될 겁니다. 그러면 125에서 135 사이의 심박수 존 안에서 유산소 운동, 러닝, 계단 오르기, 사이클, 수영, 어떤 형태의 유산소 운동도 다 좋습니다. 심박수를 그 구간 안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면서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페이스가 빨라지면 심박이 올라가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심박수를 맞춰줘야겠죠. 그리고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드리프트 때문에 심박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135 이하의 심박수를 유지하려면 페이스를 조금씩 낮춰야 할 겁니다. 한 번에 30분에서 길게는 90분까지 일주일 5회가량 시행해 주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에서 6개월, 길게는 9에서 12개월까지 유산소 지구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진행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박수 적용의 예외가 2가지 있는데요. 65세 이상에서는 바로 이 공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개별화가 필요할 수 있고, 상태에 따라서 10 이내에서 더해준 심박존에서 운동을 진행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16세 이하의 경우에는 이 공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155에서 165존 정도가 적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페통 교수는 이 방법으로 러닝을 하게 되면 뛰고 나서도 과도하게 지치거나 더 이상은 못해 라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상쾌한 기분이 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에서도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 지방 사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더 오래, 더 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인듀런스, 지구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이렇게 마프 트레이닝, 최대 유산소 훈련을 꾸준히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표를 한번 보시면요. 4월부터 7월까지 4달간 진행한 거고, 마프 공식 심박수 140이라고 했을 때 계속 그 심박수 존에서 훈련을 해준 겁니다. 그랬을 때 4월에는 심박수 140을 유지하면서 첫 1마일이 8분 21초 페이스였고, 5마일까지 달리게 되면 심박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페이스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5마일째에는 8분 49초 페이스였습니다. 그런데 마프 훈련을 지속하면서 5월, 6월, 7월까지 가게 되면 같은 140이라는 심박수에서 페이스가 조금씩 꾸준히 빨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마일 8분 21초 페이스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5분 13초 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잘 달리는 러너일 텐데 이 훈련을 통해서 4달 만에 같은 심박수에서 4분 50초 페이스까지 편안하게 뛸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운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초보 러너 입장에서는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훈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낮거나 중간 강도 정도의 러닝만 해서는 기록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부에서 마프 트레이닝에 대한 오해들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페통 교수는 이렇게 마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에어로빅 베이스, 유산소 지구력의 기초 뼈대를 세워야 한다. 같은 심박수에서 점차적으로 페이스도 올라가고 더 오래 달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 내가 해봤는데 난 잘 안 되던데, 잘 안 늘던데 라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주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A, B, C, D 중에서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했거나 사람에 따라 마프 공식이 잘 맞지 않아서 마프 트레이닝의 심박수 존을 너무 높게 잡은 경우, 또 하나는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거, 식단에 대한 관리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페톤 메소드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들에서 유산소 훈련법만 제시한 것이 아니거든요. 운동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뭘 먹느냐입니다. Fit but unhealthy 하게 되는 이유는 오버트레이닝 같은 운동법의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푸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의 섭취에 있다고 마페톤 교수는 강조합니다. 사실 마페톤 메소드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유산소 운동보다도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현대 음식의 종류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과체중, 만성염증, 거기서 비롯된 여러 만성질환, 암, 당뇨, 고혈압, 치매, 심장질환, 장트러블, 호르몬 불균형, 두통,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유발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푸드를 최대한 피하고 헬시 푸드를 섭취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금 말한 여러 질환들이 해결될 수 있고 몸도 슬림해지고 건강하고 운동과 함께 유산소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푸드가 뭐냐? 인공적으로 가공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정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자, 음료수, 패스트푸드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설탕, 밀가루, 인공 감미료, 소스나 드레싱 등 우리가 사서 먹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헬시 푸드는 뭐냐?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공되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주로 채소, 과일, 야채들이 있을 거고요. 계란이나 콩, 견과류, 각종 신선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실 음식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음식들이 좋고 나쁜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기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페톤 메소드에서 식단과 영양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좋은 식품보다도 정크푸드, 몸에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슈거, 당입니다. 술, 담배, 카페인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 위험성을 감지하기 어려운 것이 슈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식습관이 알게 모르게 당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쉽게 중독되고 결국은 그 악순환으로 인해서 더 당을 찾고 지방은 계속 축적되고 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과체중, 만성염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매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건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초기에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에 대한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탄수화물 섭취가 과도하거나 단 걸 좋아하거나 하신다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노력과 관리가 실제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운동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부에서는 마페톤 메소드에서 이야기하는 건강관리 방법의 마지막 요소 스트레스 그리고 마프 트레이닝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